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푼다면 그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중에서 자신을 즐기면서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것을 journey라고 그러죠. 영어로. 오늘은 그 journey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던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15번째 시간으로 6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차트 가든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이 부차트 가든에 들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여행 중에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하나의 저니를 즐기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 땅의 포트 엔젤레스에서 페리를 타고 그 페리가 이제 블랙볼 페리라고 그러는데요. 캐나다 국경을 넘어왔었죠.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제 처음인 다른 나라 국경을 넘는 경험이었는데요.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곳이 바로 빅토리아였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캐나다 땅을 처음 밟은 곳이 바로 캐나다 밴쿠버 섬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밴쿠버 섬의 맨 남동쪽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밴쿠버 섬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속해 있으며 무려 이 섬의 길이가 남북으로 460km. 이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남한 크기 정도 길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폭은 80km입니다. 면적도 무려 32,000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아주 방대한 섬이죠. 그리고 인구는 그의 그 크기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87만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지금 여행이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그 가장 유명한 올림픽 국립공원, 그리고 올림픽 반도의 그 대표적인 도시인 포트 엔젤레스에서 페리를 타고 이곳 빅토리아로 와서 밴쿠버 섬에 이렇게 구경을 한 후에 다시 밴쿠버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여정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 그럼 6일차의 밴쿠버 섬 여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이제 빅토리아 섬에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아름다운 공원 부차트 가든을 들렸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벽화 마을로 제일 유명하죠. 세계에서 아주 알려진 곳인데요. 최 마이너스를 거쳐서 나나이모 항구, 이 나나이모 항구가 이제 밴쿠버로 가는 그 대표적인 항구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이제 BC 페리라는 페리를 타고 밴쿠버로 넘어가서 노스 밴쿠버 쪽에 그 호텔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숙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빅토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알려진 부차트 가든 입구에서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입구부터가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당시 그 입장료가 성인 1인당 29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닥 그렇게 싸지 않은 그런 입장료이지만 하여튼 얼마나 그 가격을 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차트 가든은 빅토리아에서 자동차로 약 23분 정도 거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막 거의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차트 가든에 도착하자 이런 모양의 표시를 봤는데요. 좀 이게 이제 그 주차장 구역을 표시하는 건데 동물 모양을 이렇게 주차장 표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5번째인 코끼리 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아주 그 인상적이면서도 우리가 숫자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림으로 보았을 때 그곳을 찾아가기 쉬운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6일차의 두 번째 시간 부차트 가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차트 가든은 로버트 핀 부차드라는 분이 원래 이 지역에서 시멘트 제작하는 공장을 차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석회암을 이제 채굴하고 나온 그 채석장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그거를 이제 자연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던 끝에 그 로버트 핀 부차드의 부인인 제니 부차드 여인이 그거를 이제 정원으로 가꾸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그 정원이 오늘날에 이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남게 됐죠. 그래서 190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0년이 이미 훌쩍 넘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개의 독특한 독립된 공원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무려 22헥타르라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방문객이 약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캐나다에서 국립 역사 지역으로 이곳을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도착한 부차드 가든의 입구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공원임을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건물도 아주 산뜻하게 지어져 있고 색깔도 다 그린색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화이트 톤과 그 주변에 장식을 이제 모두 나무와 꽃으로 해놓은 이러한 공원이었습니다. 부차드 공원의 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구경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왼쪽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이제 썬큰 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썬큰 공원을 중심으로 약간 이제 그 중심 위쪽에는 장미 공원이 장미를 도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공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은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이탈리안 정원, 그곳은 이제 주로 편의시설이 이곳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산속에 일본 정원이 이제 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공원은 부차드 공원 안에 티켓팅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지중해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해양에 맞는 해양성 기후에 맞는 식물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곳은 이제 이 주차장 입구 오른쪽에 별도로 여기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썬큰 공원을 보시면은 정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이제 모든 아름다운 꽃들과 여러 가지 장식도 있지만 이 지형 구조를 보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은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가운데도 이렇게 돌 기둥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모든 이제 그 이끼나 이런 이제 식물들로 이렇게 감싸 있고 이 모습을 보면 이곳이 정말 옛날에 그 석회암 채석장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모르고 가면은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정원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인데 정말 첫 인상이 너무 아주 깜짝 놀라는 광경이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은 날이 이제 그 여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입구에서부터 다 이렇게 하얀색의 비닐 우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우산을 이제 다 같이 쓰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요. 이게 뭐 빗속에 젖어 있는 모습이 더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요. 이토록 인기가 있는 정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희귀한 식물들,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자그마하게 표지판들이 있기는 하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식물들을 섬세한 손길로 이렇게 정돈해 놓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각종 뭐 조형물이라든가 뭐 분수 그리고 어떤 그 건물들 관리하는 건물들도 다 하나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주 아름답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차드 가든 홈피에서 제가 또 온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가을의 풍경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갔던 데가 6월 말이다 보니까 가을이 아직 안 돼서 단풍을 볼 수가 없었는데 꼭 다음에 나면 가을에 이 모습을 한번 보러 또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미 정원. 정말 세상의 모든 장미를 다 이제 한 곳에 갖다 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개방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터널들도 만들어 놓고 해서 조성한 정원인데요. 정말 이 꽃 속에 묻히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장미가 너무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꼭 장미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들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묘한 그 꽈리 모양의 식물들도 있고 또 뭐 장미에 변형된 모습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쪽에 잘 좀 무례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도 이제 부차드 가든 홈피에서 제가 떠온 자료인데요. 이게 장미가 제철이 됐을 때, 뭐 5월 정도 되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장미 터널을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이때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탈리안 정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유럽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에 대한 정원을 이렇게 꾸려놨는데요. 특별하게 이탈리안 정원을 선택한지는 왜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꽃들이나 이런 분위기를 만드신 분이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 멧돼지가 있는데 이 코를 만지면은 뭐 행운이 온다고 그래서 코만 이렇게 반질반질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각품들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탈리안 정원 주변에는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각종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쉬어가면서 찾는 그런 공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을 가는 길목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안에 분위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가 온 게 조금 그 당시에는 불편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참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정원을 거니는 그런 산책을 하는 뭐랄까 그 행복한 마음, 충만된 마음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꽃밭을 지나면서 이탈리안 정원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시계 모양이네. 네, 그래서 뭐 방금 뭐 저희 가족이 얘기했듯이 그 12방향을 표시하는 시계 모양을 이렇게 나무들로 이렇게 많이. 잘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터널을 통해서 나무숲 터널을 통해서 가면 이제 그곳에 이제 그 편의시설과 이탈리안 정원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정말 아름답죠. 정말 유럽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아주 유럽에서도 아주 잘 사는 뭐 귀족들의 저택의 정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원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을까요? 참 그 한 여인의 꽃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이처럼 하나의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부차드 공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정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왜 이곳에 일본인들의 정원이 있을까?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원이 이제 일본 정원이라고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곳에 옛날에 일본인이 정원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부차드 공원을 이렇게 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공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역시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뭐 담이라든가 다리들, 이런 빨간색의 가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본인들 특유의 그 깔끔하고 섬세한 손길로 다듬은 그런 아담한 정원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뭐 저희들이 이곳에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죠. 이런 분위기는. 그래서 뭐 조용히 이곳에 앉아서 뭐 사색을 한다든가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본식 정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정원을 둘러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주변을 또 나 있는 주변을 거닐어 보니까 곳곳에 놓여 있는 이런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허투루게 지어진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정말 고즈넉하고 그러면서 좀 머물고 싶은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그 정원 한켠에 보니까 이 캐나다인들의 그 역사의식을 읽을 수 있는 2개의 토템폴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었어요. 이 토템폴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인디안들의 어떤 상징이 있죠. 자기 조상들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과 아니면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기 바라는 이러한 그 종교적인 신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삼나무로 다듬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독수리 형상과 어떤 희한한 동물들 모양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토테미즘이 반영이 됐지만서도 이 하나의 장면이 캐나다인들이 초기에 이제 신대륙에 정착을 해서 인디안들과는 미국과는 좀 다르게 인디안들과 아주 좋은 화해로운 분위기에서 서로가 공존하는 그러한 협약을 맺어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인들이 그 원래 주인이었던 인디안들과의 어떤 관계로 이 나라를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차트 가든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일차의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밴쿠버로 넘어가기 전에 밴쿠버 섬에 있는 대표적인 또 관광지이죠. 벽화마을. 이토록 이제 그 벽에 벽화를 그려서 그 마을을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최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